CJ는 아직까지 뭐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시젠입니다. 시젠 진단키트죠.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인데,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백신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, 실제로 이제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, 이게 지금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거든요. 예전에는 하루에 막 5만 명씩, 4만 명씩 나오던 그런 국가였는데, 최근에는 굉장히,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많죠. 우리나라보다는 많지만 굉장히 좀 극적으로 많이 좀 줄은 모습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거 뭐 백신에 대한 효과를 아예 부정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.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, 그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중요한 또 주제였던 것도 또 백신이다 보니까 진단키트들에 대한 니즈 자체가 뭐 이렇게 아무리 시즌이 유럽 학회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진단 솔루션을 소개한다 한들 시장 투심 자체가 조금 얼어붙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진단키트 쪽이다 하니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즌이 학회에서 새로운 진단 솔루션을 선보였는데, 풀 스크리닝 진단 시스템, 풀 스크리닝 진단 솔루션에서 코로나19 변이에도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라고 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기존 코로나 및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.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. PCR 검사를 하고 나서 양성 환자가 나오면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추가로 시퀀싱을 진행하는. 네. 그러니까 좀 정확도는 굉장히 좋겠죠. 다만 시간과 비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, 라는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장점이 훨씬 더 많죠. 당연히 시간이 투자되더라도 확실하게 진단받고 뭐 코로나에 걸렸던지 안 걸렸던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다행일 텐데, 뭐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부각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뭐 요즘 뭐 자가 진단 키트라도 약국만 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신사업이 안 보이는 시즌 한 달 동안 35%가 하락했다. 근데 뭐 백신 관련주들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녹십자 그룹주도 보면요, 진단키트 사업, 진단시약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. 실제 그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곳에 우리나라 상장사는 아닌데 매출액이 7천억인가 8천억 나왔거든요. 근데 영업이익이 6천억인가 7천억 나온 진단 시약, 진단 키트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가 실제로 백신에다가 백신 기업에 투자하고, 혹은 녹십자 쪽은 되게 좀 우수한 진단 키트 기업을 또 투자하고, 이러면서 좀 진단 키트, 진단 시약으로 돈을 잘 벌었던 기업들이 M&A까지는 아니지만 투자도 하고 투자도 받으면서 좀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시제는 아직까지 뭐 인수합병, M&A와 신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뭐 명확한 가시적인 뭐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뭐 지금 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기대감조차 좀 가시적이지 못하다 보니 조금은 투심이 악화되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나오죠. 삼성 바이오로직 백신 대량 생산 소식도 악재가 됐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M&A 총괄 임원으로 영입을 했다. 진단키트로 벌어들인 돈을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라는 것이다. 이 실제로 진단키트로 벌어들인 돈으로 신사업 혹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실제 있습니다, 지금. 상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. 근데 시제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뭐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, 뭐 어디에 하고 있는지, 어디에 할 건지, 어떻게 준비 중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실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실적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, 뭐 판매가 얼마나 되냐, 뭐 얼마나 잘 팔리냐, 이거는 좀 나중 문제이지 않을까. 이제는 뭐 물론 잘 팔리는 거는 기본으로 잘 팔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과매도라고 우리가 봤었던 구간까지 이제 거의 내려온 상황입니다.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3분기는 뭐 적당히 팔리고 4분기에는 조금 덜 팔리면서
백신이 나왔고 치료제 이야기,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밀렸다가 주주 친화 정책, 뭐 무상증자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이슈로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반납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도 저도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그냥 수량만 더 늘어난 채 그냥 수량만 더 늘어난 채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뭐 개인들이 15만 주 나가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융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별로 주가 상승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죠. 반대로 연기금, 사모펀드는 좀 매도가 나갔고요.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이 실질적으로 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그렇게 엄청 뭐 긍정적이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여기 밑구녕까지 또 빠지면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젠이 주가 잘 올린 다음에 이건 정말 최악 아니니? 했던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주가의 흐름이 과연 좀 바뀌어서 다시 움직일까? 라는 조금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.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시젠의 장투, 소위 말해서 장기 투자한다. 시젠의 기술력을 믿는다.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분자 진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날이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의미가 없죠. 올라갔다 내려갔다. 물론 뭐 올라가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좋은 이슈가 나와도 소개시켜드려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 저도 민망하고 보는 사람들도 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거 나와도 그냥 맨날 왜 이러냐 이러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공매도 언제부터죠? 5월 3일이죠. 5월 3일이 이때죠. 이날부터 공매도가 굉장히 한 2주 동안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는 공매도를 치지 않아도 알아서 주가가 투심이 꺾이다 보니까 공매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계속 수익이에요. 이 친구들이 그냥 이제는 좀 걷어들여 볼까? 씨앗을 뿌려놨으니 이제는 좀 열매로 맺어 볼까 하면은 또 주가는 올라갈 때 밑에서 산 거로 수익 보고 위에서 공매도 친 걸로 수익 보고 기관은 요거 슬쩍 눈치 보다가 얘네들 좀 사네 쇼커버링 좀 치네 한번 같이 들어왔다가 수익 보고 다시 나갈 때 썰물처럼 다시 같이 나가고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. 과거에도 공매도가 있을 때 특정 어떤 종목 되게 유명한 종목이 있었죠. 공매도로 그 기업도 보시면 공매도 신나게 치면은 공매도다 하면서 주가가 알아서 밀리다가 외국인들 다 좀 밑에서 사볼까 하면은 우리나라 기관들도 얘네들 외국인들 좀 저가면서 들어오네 같이 샀다가 외국인들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그 물량은 그대로 개인들한테 떠넘겨지고 그런 또 종목이 있다 보니까 또 시젠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럴까봐 조금 뭐 진심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빠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. 올라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빠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 구간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.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을 못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하락까지 만들어줬죠. 이 하락 자체가 커서 문제지만 그래서 어디선가 빨리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게 맞지 지금 그냥 어디가 바닥입니다 어디서 멈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뭐 사기꾼 아니면 신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금들도 잘 들어오다가 오늘 그냥 뭐 때문인지 같이 또 나가버리고 좀 갈피를 잡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좀 백신 쪽 얘기가 아무래도 이 시즌에는 조금은 시즌에만 놓고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로 2분기 실적을 엄청나게 기대를 하던지 아니면 하방 기술적으로라도 하방 경직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나서 쇼커버링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디까지 주가를 올려주고 어디서 멈춰주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시즌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시즌에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있더라도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걸 잡고 뭔가 이렇게
잘 될 거야, 잘 될 거야 마냥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좀 냉정히 현재 그 상황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희 허브경제 TV도 5월은 사실 전제 조건은 좋은 종목을요 싸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는 뭐 시젠 주주분들이 더 힘드신 달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물론 저희도 뭐 주가가 밀릴 때도 있고 주가가 과하게 많이 올라가서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다만 올라갈 때는 모두가 행복합니다. 다만 빠질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리겠죠. 웃는 사람과 조금 아쉬운 사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하반기 2021년 남은 3, 4분기는 1, 2분기에 웃었던 분들은 더 웃으시고 좀 울상이었다 하시면 좀 웃는 그런 계기로 이번 2분기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1년에 120만 원이고 한 달에 10만 원꼴로 진행 중이고요.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저희가 장중에 방송을 켜서 또 회원님들이랑 같이 시장도 보고 시장 공부도 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방향 소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좀 외롭지 않게 좀 안전한 투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회사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.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 문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힘내시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시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